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공계 대학 수학의 선행학습, 즉 고등수학과 대학 수학의 연결고리 BHU 수학 파트 C의 적분법에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적분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화라고 해서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시간 관계상 미처 다 담아내지 못했던 얘기를 딱 세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각치환법이에요. 요거는 정적분의 치환적분에서 적용되는 말 그대로 삼각함수 형태의 치환입니다. 정적분에서만 이제 주로 쓰게 돼요. 치환적분.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루트 1-x제곱 dx. 이제 요런 게 이제 삼각치환법을 쓴 문제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1-x제곱, 4-x제곱처럼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같은 이런 식이 있는 형태.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때는 x를 갖다가 a sin 세타로 치환해요. 다만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적분 범위가 이때 x의 범위가 그 마이너스 a에서부터 플러스 a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 루트 1-x제곱이라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때는 x를 갖다가 여기가 a제곱이 1이니까 이때 x를 sin 세타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x가 0일 때 이제 sin 세타가 0입니다. sin 세타가 0이고 이걸 만족하는 세타 값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세타의 범위를 보통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범위로 딱 규정을 해요. 여기서 세타의 범위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1대1 대응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요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요. 다른 범위로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 범위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sin 세타는 0이고 거기 만족하는 요 범위 내의 세타 값 0 나오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2분의 1일 때 sin 세타가 2분의 1. 그러면 이때 세타는 요 설정한 범위 내에서 sin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은 6분의 파이 밖에 없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그 x를 sin 세타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dx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x에 관련된 범위를 갖다가 전부 세타에 관한 식으로 범위로 바꿨어요. 인테그랄 x가 0일 때 세타도 0, x가 2분의 1일 때 세타는 6분의 파이였고 루트 1-x 자리에 sin 세타 제곱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dx 자리에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이게 루트 1-사인 제곱 세타면은 루트 안에가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타의 범위를 갖다가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로 설정을 했는데 이 범위가 각의 4분면상으로 보면은 4사분면과 1사분면이에요. 여기서 코사인 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요 녀석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결국은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여기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하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해서 코사인 2세타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요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 반각 공식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죠. 요 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2분의 세타 더하기 그 4분의 1 사인 2세타 0 6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나머지는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0 대입한 건 다 필요 없어요. 6분의 파이만 집어넣으면 이제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2분의 파이가 나오겠고 더하기 4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10분의 파이 더하기 8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치환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뭐 사실 요 녀석에 대한 그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는 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환적분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값을 구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수학을 배우게 되면은 그 이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그런 필요성보다는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 있는 형태는 x를 a 사인 세타로 치환하고 이때는 사인 세타 쪽이 1대1 대응이 나타나도록 세타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삼각 치환법 중에서 사인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탄젠트 치환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간단한 것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죄송해요. 4분의 파이까지가 아니고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입니다. 사실 요 녀석도 이제 그 고등수학 과정 내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의 범위에서는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게 만약에 뭐 1 플러스 x제곱분의 2x가 있었다든지 이랬으면 이건 치환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주어진 피적분 함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얘에 대한 부정적분은 없어요. 이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a제곱 플러스 x제곱 안의 루트 혹은 뭐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같은 이런 형태가 있을 경우에는 x를 갖다가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합니다. 이때도 세타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그 탄젠트 세타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가 있으니까 여기서 x를 갖다가 탄젠트 세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0이 여기 세타의 범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도록 이렇게 만들어 둬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x가 0일 때 탄젠트 세타가 0이고 그때 세타의 값은 0.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탄젠트 세타가 1이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다 쓸게요. 얘 양변을 미분하면 탄젠트의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이었죠. 그래서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녀석을 갖다가 세타에 관련된 적분으로 바꿔주면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에다가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안 쓸게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그 자체가 시컨트 제곱 세타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퀀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 요 옆에도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1 d 세타만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부정적 분해하면 세타가 나오겠죠. 0 4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함수 형태의 치환법인데, 이게 이제 사인으로 치환하는 거랑 탄젠트로 치환하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치환은 이렇게 뭐 루트가 됐든 뭐 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 형태, 이제 사실은 이런 형태도 있긴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런 것도 이제 삼각 치환이 가능은 한데요, 이때는 삼각 치환법보다는 부분 분수 분해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루트 안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삼각 치환법 중에 사인 세타 치환 요거고, 얘처럼 이제 뭐 루트 안에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x제곱이나 아니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때 x는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서 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급수의 정적분 변환입니다. 요거는 앞서서 제가 그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구분 구적법에 대한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정적분의 정의로서 이제 급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이게 구분 구적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사실 구분 구적법을, 그러니까 급수를 갖다가 계산을 구분 구적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계산상 훨씬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요건 복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fx가 있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제 요 부분의 넓이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물론 저기 함수값이 음수가 될 때는 이 정적분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녀석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얘를 n등분을 해서 그 가로의 길이 한 쪼가리, n등분한 그 한 쪼가리를 델타 x라고 했었죠. 그 델타 x가 그러니까 n분의 b-a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요 가로의 길이가 델타 x고 여기가 a 플러스 k 델타 x. 그래서 이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 n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그 f a 플러스 k 델타 x가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정적분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리미트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저 델타 x 자리에 n분의 b-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b-a k n분의 b-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같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이건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a 플러스 n분의 b-ak 요 녀석을 x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fx니까 여기가 dx가 되는 거죠. n분의 b-a가 얘를 dx라고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게 인테그랄이 a에서 b까지인데, 이제 k 값이 1에서 n까지였던 게 k가 1일 때 x 값이 a, k가 n일 때 x 값이 b로 대응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k가 1일 때는 저 x가 a 더하기 n분의 b-a인데 n이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그 극한에 따르면 a에 가까워진다, 요거고, k가 n일 때도 x는 a 플러스 n분의 b-a n, 사실 이건 그냥 바로 b가 나옵니다. 리미트 취해도 b가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미트 시그마를 통째로 인테그랄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k가 1에서 n까지의 범위가 여기서 치환한 x로 보자면은 a에서 b까지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x로 얘를 dx로 보면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그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급수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요 이제 치환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 안에 이렇게 통째로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n분의 k에 관한 1차식입니다. a랑 b는 어차피 상수고 이제 이게 n분의 k에 관한 1차식 정도로 보면은 이제 그 1차식 중에 적당히 x를 치환 그 다음에 k 앞에 붙어 있던 요 개수를 dx로 본 거예요. 여기서 dx라고 본 게 k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 식에다가 k 자리에 1 집어넣고 n 집어넣고 무한대취해라. 이러면 a랑 b의 범위가 나온다라는 게 급수를 거꾸로 정적분으로 바꿔 푸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예를 좀 들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fx를 2의 x승이라고 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 2 플러스 n분의 3k n분의 6 요거의 값을 구하시라.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f 안에 있었던 저 복잡한 식을 한 문자 x로 취하는 걸로 이제 이 풀이가 출발이 됩니다. 다만 그게 n분의 k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플러스 n분의 3k이기 때문에 n분의 k 입장에서는 1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 플러스 n분의 3k까지를 x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고 보고 그러면 저때 k 앞의 개수였던 n분의 3을 dx로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의 양끝값을 요 식에다 대입합니다. k는 1일 때 x는 2 플러스 n분의 3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따르면 2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고 k가 n일 때로 끝나는데 저때 x는 2 플러스 n분의 3n이라서 뭐 극한 취하나마나 5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정적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k가 1에서 n까지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이 2에서 5까지 그 다음에 f 안에 x만 있고 여기서는 dx가 n분의 3이 dx다라고 봤는데 여긴 지금 n분의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dx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2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물론 fx는 2의 x승이었어요. 2에서 5까지 2의 x승 dx 쟤는 뭐 적분해봤자 2의 x승 나오죠. 2, 5 이렇게 되니까 2배의 2의 5제곱 빼기 2제곱 뭐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이제 뭐 f 안에 있던 요 n분의 k에 관한 1차식 어떤 덩어리를 갖다가 그 x로 치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k의 개수를 dx로 보고 이제 k의 범위에 따른 x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인테그랄로 바꿔버리면 이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정적분으로 변환을 한 이후에 그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급수의 값을 구할 때 정적분을 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맨 처음에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그쪽에서의 급수에서랑은 좀 다른 게 여기서 말하는 급수는 그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이 형태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이 어렵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k랑 n이 둘 다 들어가는데 다 독자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여기에가 전부 다
n과 k가 모두 있는 식, 이런 식을 이제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안 된다는, 이건 어렵다라고 했고 이것만 가능하다. 근데 얘를 갖다가 n분의 k랑 n분의 1이 있도록 변형을 해줘야 이와 같은 모양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정적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적분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급수도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잘 이해하고 계셔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파트 C의 적분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D, 여기는 이제 행렬 그리고 1차 변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D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